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여행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28회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는 콜미바이 유어네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잡스럽다 제작진으로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코어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오리온 로션 이 제품들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미바이 유어네임 17 소년과 24 청년의 잊지 못할 사랑의 순간을 그린 작품인데요. 24보다는 많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나온 배우가 30대 같아요. 34 정도 같은 느낌이에요. 삼촌하고 조카뻘 되는 사이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자,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조금 더 엄격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그리고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손문선 씨가 줄거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17살 소년 엘리오의 아름다운 하지만 끝은 너무 가슴 아픈 첫사랑 얘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주인공 엘리오가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했고요. 네. 엘리오가 가족하고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인데 아버지가 언어학 교수죠. 네. 그래서 매해 여름 자기를 도와줄 대학원생을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올해 오는 손님이 바로 올리버라는 24살 청년입니다. 아미 해머가 연기했고요. 올리버는 일단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도 너무 좋고 모델 같고 배우 같은 외모에다가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똑똑해.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고 똑똑해요. 네. 거의 완벽해. 거침없고 사실 이런 남자한테 안 반하기는 어렵죠.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동네 마을 여자들도 다 반하죠. 막. 네. 아무튼 이런 남자고요. 엘리오는 반면에 17살 소년이면서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고요. 피아노 연주, 기타 연주를 즐기고 음악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동성으로 표현이 됐지만 제가 제 느낌에는 사실 남녀로 봐도 크게 무방하지 네. 않다. 네. 일단 그런 티모시 느낌이에요. 살람의 외모도 약간 중성적이잖아 좀. 되게 소녀 같아 어떻게 근데 보면. 자꾸 코드 콘스트가 생각나가지고 보는 내내 좀 힘들었어요. 예. 오 닮았나. 뭐가 생각나서? 코드 콘스트. 코쿤도 물론 코쿤. 멋있지만 티모시 샬라메랑은 그래. 아니 근데 좀 닮았어. 약간 아니야. 언뜻 얼굴이 떠오른다니까. 약간 왜소한 느낌도 조금. 눈 약간 몰린 거랑. 차라리 지드래곤 쪽에 가깝죠. 티모시 샬라메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GD의 팬으로서 아닙니다. 나 티모시 샬라메 너무 좋거든요. 네. 준 너무 3번 예뻐. 봤나? 그냥 티모시 샬라메는 티모시 샬라메예요. 맞아요. 네. 솔직히 코코넷다 비하는 건 너무 모욕인 것 같고요. 네. 아니 뭐 내가 모욕하려는 게 떠오를 수 있잖아. 떠오를 수 있죠. 떠오를 수 있고 지금 이제 티모시 살라메가 거의 이제 헐리우드 대세 배우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여배우들이 뭐 같이 작품 한 번만 해봤으면 그러니까. 뭐 원이 없겠다. 뭐 돈록업에서 누구죠? 제니퍼 로렌스가 같이 키스신 한번 찍고 소원성 취했다면서 팔짝팔짝 뛰었다는 얘기도 있고. 원래 정도인 되게 것 어릴 같아. 때부터 벼르고 있었다면서. 그랬어요 제니퍼. 맞아. 네, 로렌스가 제니퍼 성인 로렌스 되기만 원래, 기다렸다고. 네, 원래 그런 드립 잘 쳐요. 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티모시 살람의 키는 작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도 거예요. 70 되지 아니요, 않을까요? 82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럼 뭐 아미에모 몇이야 키가? 90이요. 더 클 것 같은데? 아니 둘이 쓰면 키 차이가 나니까 오, 나는 존나 배신감 드네. 78인데 제가 78. 어디서 본 기사에서는 꽤 8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컸나? 컸구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그치 이게 예전 영화니까. 그 아미에모 엄청난. 배신감 듭니다. 그 아미에모 다리 길이가 네. 190은 될 것 같더라고요. 종아리가 끝도 없더라고. 오. 수영복 입는데 왜 이렇게 섹시해? 너무 섹시해. 그 옆방 가가지고 빤스 벗는 장면. 아. 계속 확대해서 보고 싶어. 확대도 안 되는데 손 잡고. 계속 그려보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성 보기가 출연자들을 어려워. 위한 주였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는구나. 한 번쯤 우리를 위한 이것도 그래. 해줘요 영화는. 오랜만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매력적인 두 이제 남남이지만 어. 제가 보기엔 거의 남녀고 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한테 아마 강렬하게 끌렸을 거예요. 근데 엘리오는 아직 17입니다. 그리고 네. 동성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감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관심은 뭔가 가는데
뭔가 불쾌하기도 하고 되게 맞아. 이상한 감정을 아.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어. 얘기하잖아요. 싫다고. 그래서 나서자마자. 올리버가 이제 배구 경기하다가 음. 지나가면서 되게 무심하게 어깨 근육이 뭉쳤다고 딱 터치하는데 거기서 엘리오가 온몸이 엄청 경직되면서 아. 긴장하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아까 민영아 말한 것처럼 가족들한테 올리버 되게 거만한 것 같지 않냐고 이렇게 뒷담화 까고 막 이래요. 네, 확실히 올리버는 원래 동성 애를 했었나?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올리버도 경험이 처음 있었던 것 느꼈나? 같아요. 아니요, 왜냐면은 그 주방에 앉아가지고 엘리오한테 발 마사지 할 때 어. 형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우리 그 형이 친형이 아닐 이렇게 수 있다? 해줬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그 올리버는 마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뭐 알 수는 신형이겠죠. 없지만. 어. 네. 친형, 친형. 왜냐면 저준. 남자 형제 좋아한다. 뭐라고? 친형이라고. 처준 형이라고 했죠. 어, 네. 처준형. 그건 뭐 알 수는 없지. 그치, 누가 그치. 쳐줬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미 해머가 이미 여러 번 동성애 경험이 있고 사실 이 사람은 이제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양성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바이. 네, 바이섹슈얼인데 몇 번 하다가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약혼도 몇 번 무산되고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스스로 약간 절제하려는 모습을 잠깐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다고. 어. 이러지 그 말자. 엄마가 계란 이제 하나를 너무 잘 먹으니까 올리버한테 계란 더 먹을래요? 어. 더 드릴게요 했더니 안 된다고. 나 자기는 이거 하나 먹으면 두 개 절제해야 먹고 싶고 된다고. 두 개 먹으면 세 개 먹고 싶어진다고. 그것도 섹시해. 난 엄마한테 해가지고 저 브라질 놈 새끼 엄마 어른이 권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꼬시려고. 꼬셨으면 아니 그 엄마도 위험하게 생겼어 좀. 처음에는. 엄마의 약간 엄마도 눈독 되게 들이죠. 옷차림도 그렇고 엄마도 담배 되게 이렇게 위태 피우는 것도 담배 계속 피고 나른해가지고. 나른해. 어. 엄마도 되게 엄마 섹시해. 위험한 분위기가 있단 그럼 말이야. 엄마 단백질 더 먹을래라고 물어본 거거든 사실은. 채워줘야 나는 꼭 두 개씩 먹어. 이거 아름다운 영화인데. 그래. 맞아, 존나 잘해. 아니 근데 아름다운 영화 그거 살짝 아는데 난 모르고 봤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위태위태 엄마 나올 때마다 위태위태 하더라고. 아미 해머가 작업했으면 엄마 100% 넘어갔습니다. 엄마 100%죠. 그래서 나는 계속 엄마하고 아들 같이 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막장으로 가는데. Call me your mother.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엔 감정을 몰랐는데 네. 어느 날 엘리오가 이제 마당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올리버가 지나가다가 듣기 좋다면서 더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바흐의 노래였나? 네, 바흐. 그리고 엘리오가 이날 올리버한테 자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해줍니다. 바흐 연주를 해주는데 이때 이제 올리버가 굉장히 좀 그거를 감명받죠. 둘이 깊이 음악적 교감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엘리오가 알게 돼요. 자기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불편한 감정이 자기가 올리버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올리버가 자기를 싫어할까봐 걱정했던 감정이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조금 상징 같았던 게 계속 바흐의 원곡대로 안 치고 네. 계속 변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원곡대로 치니까 그거를 이제 올리버가 이렇게 듣잖아. 그것도 계속 너의 그 감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치. 그 감정을 계속 곡해하고 오해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엘리오의 모습 이걸 좀 빗대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자, 그리고 엘리오는 이런 한편에 올리버는 조금 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숨깁니다. 근데 올리버는? 근데 이것도 별로 오래는 못 가요. 어느 날 밤 파티에서 올리버가 키아라라는 마을의 다른 여자랑 춤을 추다가 키스를 하거든요. 이때 이 모습을 본 엘리오가 엄청나게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착잡하고 뭔가 불타는 질투의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올리버한테 괜히 쓸데없는 말을 던지죠. 내가 같이 수영하면서 키아라 알몸을 봤는데 몸매가 너무 좋다. 이런 말을 던지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여유 있고 매너 좋던 올리버가 정색하면서 엘리오한테 쏘아붙입니다. 사람 좋은 척하지 말라고. 사람 좋은. 어. 그 전에 한 말도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었어. 내가 알아서 해. 뭐 지금 잘 둘이 이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착한 척하지 그쵸. 말라고 그러지.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올리버가 엘리오한테 마음이 막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약간 알쏭달쏭한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느껴져. 전 여기서 조금 느꼈어요. 이렇구나. 그래서 둘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둘 다 서로 엄청 신경 쓰고 있었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 그날 화해를 하게 되고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로는 점점 둘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이제 엘리오는
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리버가 신경이 써요. 하루 종일 올리버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엘리오랑 올리버가 함께 광장에 뭘 사러 나가던 날이 있는데 네. 이때 엘리오가 올리버한테 약간 이렇게 좀 돌려 말한달까요? 고백을 해요. 고백한 거죠. 내 마음 알고 있지 않냐. 그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올리버가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머리로는 자기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미 막을 수가 없어요. 둘이 엘리오의 비밀 장소인 어느 호숫가에 갔다가 네. 막 물장난을 하고 잠깐 풀밭에 누워 쉬는데 이때 올리버가 어. 자석처럼 끌려가지고 엘리오의 입술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쓰다듬고요. 네. 둘이 여기서 이제 입 맞추게 되죠. 일단 손가락을 넣지 않나? 아니, 살짝 쓰다듬다가 이제 어. 이렇게 하는데 더 가고 싶었는데 또 여기서 올리버가 이 그쵸. 끈이 발동되죠. 네. 이때도 자기 키스는 했지만 올리버가 엘리오를 저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올리버가 이제 엘리오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좀 냉랭하게 대해요. 피해 다니고. 그리고 엘리오도 그걸 눈치를 채고 자기도 이제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인 마르치아랑 시간을 보내면서 올리버를 잊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죠. 그래서 엘리오가 올리버를 향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결국 쪽지를 보내요. 당신의 침묵을 못 견디겠어요. 얘기 좀 해요. 이런 쪽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다음 날 올리버가 쓴 답장을 발견합니다. 철 좀 들어. 자정해 보자. 뭐야? 뭐야? 이래야말로 야, 뭐야? 이 상황이 뭐야? 야, 철 좀 들어 했으면 뒤에는 이런 그만해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철 좀 들어. 자정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쟤도 이해를 못해. 뭐야? 정자의 보자도 아니고 자정의 보자인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올리버도 그 두 마디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올리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철 좀 들어하면서 밀어내려다가 결국은 보자. 너무 그리고 심쿵 아니야? 엄청 심쿵이고 요때 어. 되게 둘이 팽팽한 긴장감이 그래. 느껴지는데 이제 엘리오는 자는 척하는 거죠. 원래 안 자고 있었는데 근데 그 둘의 방이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오가 올리버가 오는 것 같으니까 딱 자는 척하고 올리버는 들어와서 되게 무심하게 이제 화장실에서 그 볼일을 보는 소리까지 이제 다 들리고 문 탁 닫고서 이제 자기 방으로 가잖아요. 그때도 왜 이렇게 긴장감이 그치. 이해 못해요? 스릴러 영화 봤어? 이 감정 이해 못해? 아니 이해는 해. 이해는 해. 아니 누군가를 좋아할 때 진짜 그냥 비슷한 터지죠.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대학교 때 이제 네.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동선이 겹칠까? 어떻게 하면 동선이 겹칠까 생각하다가 막상 겹치면 막 당황하고 막 맞아요. 긴장하고 막 그런 경험 다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자정해 보자가 됐잖아요. 둘 다 계속 시계만 봐. 시계 물어보고 시계 보고. 엘리오 하루 종일 시계 봅니다. 네. 여자친구랑 있을 때도 시계 보죠. 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열고 그토록 바라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함께 누워 있을 때 올리버가 엘리오한테 말하죠. Call me by your name and I'll call you by mine. 그래서 너의 이름으로 날 불러줘. 내가 내 이름으로 널 부를게. 이 대사가 이제 그래서 Call me by your name인가 봐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요. 아메머 목소리가 근데 이게 약간 Oliver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 영화여가지고 더 만약 우리나라 영화여가지고 홍장어. 장원아 재우가 이름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 어. 이응이 엘리오. 엘리오 올리버 올리버. 이렇게 이응 리을이 들어가는 게 예쁜.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알리 올리오죠. 비벼 먹자 그래서 네. 둘이. 네.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것이. 예. 그렇죠. 마음껏 훼손시키고 싶다 이 영화를. 더럽히고 싶어. 나 개똥칠해야지 씨발. 그 복숭아처럼 만들고 싶다 이 영화를. 면 다 먹으면 흥건해져 있어요.
그래서 둘이 어쨌든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지만 하지만 올리버는 여름이 끝나면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리버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하면서 정리할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여행을 제안하는데요. 엘리오의 부모님은 애진역부터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보내줍니다.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여기서. 그리고 엄마가 중간에- 먼저 얘기하잖아. 고백하라고. 아니 근데 여행 보내주는 건 또 딴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이때 너무 놀랐어요. 어쨌든 여행을 보내주고요. 둘이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엘리오가 마지막으로 기차역에서 올리버를 떠나 보내면서 이별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너무 마음 찢어져요. 너무 마음에 상처 있고 슬퍼가지고 네. 집에도 못 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 데리러 와달라고.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가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의 겨울이 됐습니다. 네. 엘리오의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엘리오가 받으니까 상대는 올리버입니다. 이제 그때 이별하고 처음 올리버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오가 너무 설레기도 하고 막 숨을 잘 못 고를 정도로 이렇게 동요되는데 올리버가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엘리오가 올리버한테 자기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요. 서로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오 계속 이렇게 부르고 올리버도 자기 이름 부르면서 통화를 마칩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지막 마친 장면이 엘리오가 이제 진짜 아프고. 벽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모닥불 보면서 펑펑 울면서 아, 펑펑 울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첫사랑을 마무리하면서 영화가 네. 끝이 납니다. 저는 뭐 여러 장면 다 좋았는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둘의 사랑은 사실 그래도 남남만 동성만이었을 뿐이지 이선이랑 나도 비슷한 주의 첫사랑의 네. 경험 이런 것들 막 혼자 애달파하는 이런 경험들 해봤으니까 연애하면서 여러 사람의 경험을 이제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니까 여러 사람과 내가 했었던 사랑의 형태를 근데 그런 부모님은 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아빠가 그 앉혀놓고선 자기 경험에 빗대서 네. 얘기해주는 그 장면이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게 판타지예요. 그게 판타지야. 그게 이 판타지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전 보면서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진짜 생각했어요.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네. 맡겨주잖아. 허용해주는. 네, 자녀한테. 네, 네.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거를 뭐 얘가 무슨 어떤 고통의 순간이라든지 성장하는 그 아픔을 겪더라도 그 아픔도 너에게는 필요한 거니까 그걸 온전히 좀 느껴라라고 얘기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아들이 커서 네네. 이런 일이 있으면은 허용해 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요. 전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요즘은 사실 뭐 그런 게 이제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저는 지지할 것 같아요. 집에 젊은 남자 한 명 더 오니까 좋아할 것 같아 얘는. 아니야. 티모시 샬라메 데리고 오면 너무 좋아할 거야 아마. 아니 왜 장인 장모도 바로 계란부터 줄걸? 장인 장모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 예쁜 사위 계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 엄마가 되는 거야. 계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고. 난 알고 있죠. 한 개 먹으면 두 개 먹고 싶다고. 잘 됐네. 한 판 있어 한 판.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아니, 수해복구에서는 다른 며느리 만날 때부터 벌써 이제 질투한다는데 남자가 데리고 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러네. 수해복구에서 며느리 벌써 질투. 이 생기지도 않은 며느리 7살짜리 아들 며느리를 벌써부터 질투하는데 티모시 샬라메 데리고 온다니까. 그럴 수도 있대. 아니 올리버. 그지? 올리버. 어차피 젊은 남자라며. 엘리오 말고 올리버. 이게 욕망은 풀어줘야 돼요. 욕망 안 풀고 막아놓으면 이렇게 너나 잘해. 이게 고여서 썼거든. 네. 민경은 계속 아들한테 자기 취향대로 여자 꼬시는 방법 알려줄 거고 민영은 자기 취향의 남자를 계속 유거나 그럴 수 있다고 막. 야 애가 따로 자라는 게 성장에 나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 네. 부모님 판타지였어요 진짜로. 너무 맞아요. 너무 멋졌어 그 아빠. 아빠와 앉아서 얘기하는 엄마. 네, 너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조선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머니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막 오열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럴 그렇지 리가 않아. 없어. 그렇게. 내 아들이 윤재균 감독. 윤재훈 감독 영화면 처음에 그러겠지 애한테.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봤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전 이쪽이에요. 그러니 그럼 막 이제 막 내 탓이다 막 이러면서 옛날에 되게 인상적으로 본 영화가 있었는데 사극이었어요. 아들이 뭘 밖에 나가 사고를 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앞에서 옷을 홀딱 벗어요. 왜? 아들이 보기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그런 장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그 그렇게 잘못을 체벌하는 다시 거야? 그게 체벌인 거지. 너무 심한데. 그건 폭력이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정의 경우는 약간 폭력적인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애들 이제 문 닫고 뭐 하고 있는데 문 열고 벌컥 들어오는 게 맞아요. 이게 저는 애들 인성을 가장 심하게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애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거든. 더 잘 숨기게, 더 안 걸리게 만드는. 그렇다고 애가 잘하면서 할 일을 안 하진 않아요. 야동을 보면 야동을 볼 것이고 뭘 해도 할 텐데 자꾸 문 열고 벌컥벌컥 들어오는 게 최악이래요. 애들 키우는데. 아 있어서. 그럼요. 그래서 자꾸 숨어서 하게 되고 자기도 그 버릇으로 나 40이 돼도 문 닫고 혼자 사는데 숨어서요. 근데 그건 원래 문 닫고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 닫고 혼자 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버릇이 들면 아니 혼자 집에 혼자 있는데. 혼자 근데 있는데 또 그 조마조마할 때 또 그래서 자꾸 시간이 빨라져. 정말 그래서 형은 방에 들어가서 방 문 닫아놓고 방 문틈 사이에 추루를 끼워 놓는데 그럼 고양이가 계속 바깥에서 긴장감 마치 누가 있는 것 같잖아. 기획된 긴장감이 필요해.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애들이 성적인 것 자체를 되게 몰래 해야 되는 걸 그러니까. 인식을 하게. 그렇겠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그렇게 멋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저는 진화된 퀴어 영화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창기 퀴어 영화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동성애 영화라고 하면은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그런 부모님이 멋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부모한테까지 얘기를 타겟팅해서 올리버도 그러잖아. 너희 부모님 진짜 멋있다. 우리 부모님 같았으면 정신병원이었을 거라고. 2009년에 만들어진 바비를 위한 기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주인공은 시고니 위버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골수 기독교와 열렬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엄마 나 아무래도 게이인 것 같다라고. 그때부터 이 엄마가 이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 신이 버린 죄인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얘를 데리고 막 센터 같은 데 찾아가지고 상담시키고 기도회 데려가가지고 게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 때리고 막 이러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 어머니가 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내용의 영화거든요.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바비를 위한 기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슬프다. 좋을 것 같아. 혹시 어머니가 그럼 시고니 어머니가 시고니 이거죠. 2008년 영화가 그래요. 엄마 너무 무서워. 시고니 이버가 키가 아미 해머만큼 돼요. 190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막 끌고 다니면서 애를 막 쥐잡듯 잡았으니. 근데 이제 그랬던 퀴어 영화가 물론 미국 사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 사회는 아직도 동성애를 되게 죄악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형형색깔 옷 입고 다니면 게이 같다라는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럽 사회는 훨씬 더 좀 열려 있고 더 훨씬 더 열려 있고 더 자유로운 분위기죠. 그게 맞고요. 네. 그래서 엘리오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정의 자녀인 거고 그렇죠. 올리버는 미국에서 온 남자인 거네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렇게 엄격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죄악시되기 시작했던 거지 이 동성애라는 형태는 사실 모든 문화권에 다 맞아요. 존재했었어. 옛날에 고대 그리스는 아예 대놓고 권장했죠. 그 여성이랑 하는 사랑은 성욕에 눈이 멀어서 하는 사랑이고 미소년과 나누는 사랑이 진짜 플라토닉 러브다. 이렇게 대놓고 권장하기도 했는데 이제 초기 고대 그리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을 막 나오잖아요. 계속 건져내잖아요. 아미 해머가 그걸로 티모시 살라메랑 악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상징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로 찍어 누르기 전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언어학자잖아요. 네. 언어의 기원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사랑의 기원을 찾는 듯한 그런 작업을 하는 듯한 두 사람이서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그 본령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걸 감독이 스스로 퀴어이기도 하고요.
아. 네. 그거 연관해서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랑 올리버랑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초반에 영화 초반에 뭐 그리스어가 보통은 이제 라틴어로 영향을 줬다.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올리버가 라틴어가 그리스어에 오히려 영향을 준 그 단어가 있다 하면서 그 살과 애플리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나는 이 질문은 그냥 교생이 아니지 대학원생이 왔을 때 이 아버지가 낚으려고 한 번씩 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틀린 사실을 살짝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맞장구를 쳐지는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말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번 던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바라볼 때 또 시작됐네라는 듯한 뉘앙스로 바라봐. 그러면서 나중에 올리버한테 얘기하잖아. 항상 저러신다고. 그러니까 늘 거쳐가는 새로운 학생이 올 때마다 거쳐가는 그냥 약간 가짜 실험 같은 느낌? 이 새끼가 나를 빨아주러 온 새끼인지 아니면 진짜로 공부를 하러 온 새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미에모는 통과를 한 거죠 거기서. 거기서 올리버의 성향도 좀 드러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뭐랄까요?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티모시 샬라메의 벗고 있는 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리스 조각상 같아요. 맞아요. 네, 아미 해버는 약간 좀 뭐랄까요? 진짜 수컷 같고요. 뭔가 티모시 샬라메는 아직 성별이 정해지기 전에 맞아요. 어떤 줄리앙 인류 공 같은- 맞아, 줄리앙 공. 네. 줄리앙? 응. 줄리앙은 두 상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나 몰라 몸을 본 적이 몸 없어. 있어, 몸. 석고상. 그래서 왠지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이 진짜로 되게 전설적인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감독이 노린 것이다. 네. 그리고 뭔가 약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쌍화점 네. 맞죠 그 영화. 네, 쌍화점. 쌍화점. 네, 거기서 이제 어떤 키스씬 이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사실 그 쌍화점의 키스씬 되게 좀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두 배우가 진짜 사랑하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 전혀 너무 들지 힘들어 않죠. 보이잖아 우리가 보기에도. 아, 뭘 애나 모르겠다고 하는 느낌이잖아. 근데 둘이 아, 씨발 모르겠으면 그냥 하자. 그냥. 그래서 더 과격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진짜 분명히 소주 몇 병 깠어 고등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막 서로를 막 탐닉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느낌. 좋댔으니까 존나 열심히 하는 느낌이야. 이미 살짝 고야르 원정대 같은 네, 느낌 드는 거예요. 약간 붕어즙 짜먹는 느낌 아니야? 아니 되게 쓰고 맛없는데 맞아. 먹긴 먹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조금 아 너무 곤욕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콜미바이 유어네임에서 두 사람의 키스씬은 전혀 그런 느낌 안 들거든. 너무 아름답거든. 둘의 감정이 되게 응축됐다가 갑자기 팍 터지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게 구할은 이 네. 두 배우의 몸 때문이라고 아 생각해요. 진짜 그런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건가? 같아요. 거의 네, 구할은. 네. 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생각해요. 외국인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치. 한국 배우가 아니니까. 이질감이 좀 드니까 네. 한국 배우들이 할 때는 진짜 좀 너무 적나라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이게 필터링이 되는 거야. 외국인의 몸으로 그걸 보는 거는 그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전작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한국인 배우가 만약에 전작이 생각나면은 드립도 같이 떠오르거든요. 이러면 바로 깨집니다. 아, 박살 나지 그러면. 그 쌍화점도 보다 보면은 자꾸 그 조인성 입에다 주먹 넣을 것 같고 막. 티모시 샬라메 같은 우리나라 배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약간 곱상하고 요리요리한 느낌의. 많지. 임시완? 최우식. 최우식은 아니야. 최우식은 최우식은 좀 좀 불쌍해 날카로운 보이는 느낌이 스타일이지. 있죠. 임시완. 오히려 임시완. 임시완 쪽인 것 같아. 임시완이나 이종석? 이종석 옛날 너무 커. 이종석? 너무 커. 이종석은 그리고 좀 더 새끼가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렇다. 약간 그렇대. 네. 임시완 정도. 임시완. 임시완 정도인 것 말고는. 같네요. 네. 아니면 임시완은 또 불안당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갸냘픈 위태위태함 그리고 왠지 모성애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 남자를 불문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페이스는 임시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 이 영화 만든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이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 이 루카 구아다니노. 루카 구아다니노라는 사람인데 욕망 3부작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탈리아 영화 쪽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네. 이거 너무 유명해서 이 세 편을 봤습니다. 뭐예요? I Am Love, 어. 비거 스플래시, Call Me by Your Name 이런 이 세 작품인데 보통 이제 비거 스플래시하고 Call Me by Your Name을 높게 쳐주죠. 나머지 두 작품에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이 나오는데 저는 비거 스플래시가 좀 더 좋았어요. 이건 이제 유부녀의 욕망을 오. 네. 정민영 관심 보입니다. 바로 반짝하셨어. 이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I Am Love가 그렇습니다. I am love. 네, I Am Love가 이제 평생 자신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유부녀가
나도. 나네. 젊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욕망을 폭발시키는 영화예요. 많이 억누르셨나요? 저요? 예, 그럼요. 억누르고 있죠 지금. 지금이요? 야, 이게 네. 말로는 풀지만 현실화시키진 않았다는 그렇죠. 얘기지. 모니터에서 눈을 안 떼고 계속 입만 얘기하네요 지금. 뭐라고 아임 뭐라고? I am I am love. love. 네. 입으로 푸는 게 더 쌓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궁극적인 게 해소되지 않거든. 그렇지. 음. 진짜 삼매경 검색 삼매경. 제가 딱 좋아하는 유형의 영화입니다. 이거. 이 영화도 대리 그런데 만족할 수 있는. 네, 블루 제스민 뭐 약간 요런 유 영화 있잖아요. 최근에 이 비슷한 영화 뭐 개봉하지 않았어요? I am love 같은 거요? 이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잔데 네. 한 번도 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네. 별로 이렇게 삶에 우리 저 델마 루이스에서 얘기했었죠. 오르가즘 이야기. 아니 영화. 그러니까. 그랬다가 아주 젊은 남자인데 그래, 그런 브래드- 일을 도와줘. 브래드 아, 피트 만나가지고. 네가 소개해줬는데 그것도 옛날 영화야. 저 아니 뭐야? 최근에 개봉한 영화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모르겠어요. 영화냐 뭐지? 외국 영화예요? 네. 어쨌든 뭐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자, 이 영화는 진짜 굉장히 탐미적인 영화라고 이제 거업이 이야기해 줬는데 실제로 보는 내내 그 이탈리아 그 시골의 자연광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반짝반짝. 틈만 나면 걔네들 일광욕 하잖아. 네, 그리고 그 수영복만 입고 살고. 호수에서 수영 계속하고 이런 거. 되게 촌스럽다는 느낌이 1도 안 드는. 사실 되게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냉정한 눈으로 보면. 뭐 하나 살려면 자전거 타고 한참 나가야 되고. 그렇지. 그 사용하는 이동 수단도 되게 원시적인 것들이잖아요. 자전거. 네. 그리고 아미 해머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자빠져가지고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처가 되게 많은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치 그러니까 아미 해머에게 있어서 동성애 경험이나 동성에게 느끼는 사랑은 그런 거 상처였던 거지. 결국. 감춰야 되는 거고. 계속 감춰야 되는 거고 네. 언젠가 이거 놔두면 없어지겠지 하는 존재였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치 그 학문으로 통해 들어간 유행성 출혈의 병균처럼 티모시 샬라메가 들어간 거예요. 왜 하필 비교를 해도 왜 항문으로 들어갔을까요? 잔디밭에서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궁금한 게 아니다 안 묻는 게 낫겠다. 네, 전 못해요. 저도 못해요. 네. 네. 아무리 왜요? 예쁜 애가 그래도 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꼭 그렇게 남남의 사랑으로 안 보고 처음에는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네, 보다 보면 영화에 빠져들면서부터는 두 사람의 사랑 동성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완전 빠져드는 것 같아. 네. 아 그랬어? 네. 나는 내가 이걸 최대한 그래 편견을 버리자. 물론 내가 이거 보기 힘들겠지. 하지만 보자 이러고 다 다짐을 하면서 봤는데도 막 두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막 조마조마한 거야. 왜냐면 내 머릿속에 티모시 샬라메는 듀네 나왔던 왕자. 메시아거든. 근데 아씨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아미에모는 오히려 출연작이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쟤는 신선하죠. 그러네. 신선하죠. 왜? 남자가 생선이야? 아니 신선한 마스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배우들한테 신인 배우들한테. 그것도 신선한 마스크죠라고 얘기를 해야지. 신선하죠라고 말하는 건 그냥 뭐야? 어쨌든 개인적인 호감이 있으니까 모든 아니야. 얘기는 좋은 거예요. 아미에바가 전쟁이 많아도 그냥 신선하다. 아니야 나 그렇게 더럽게 보지 않았어 이 영화를. 나 우리도 저렇게 봤던 얘기하지 않았어. 누가 저렇게 한다 그랬니? 계속 말리고 그리고 있어요. 아미에머는 더 이상 이제 출연작이 더 늘지는 못할 거예요. 그쵸 여러 가지. 너무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예. 무슨 사고 쳤어? 데이트 폭력인데 여자를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가 뭐 식인 취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살점을 뜯어서 먹고 막 이랬대요. 아우 도라이네요.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짓을 해버려가지고 맞아. 더 이상은 이제 출연작이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진짜 찐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촬영된 장소 가서 막 인증샷 찍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투 속편을 엄청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우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사건 때문에 다 엎어졌죠. 투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속편이 2020년, 2021년에 뭐 나온다 어쩐다 기사가 맞아요. 나왔었는데 그때 아미 해머가 이제 논란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이제 이 출연자들로 다 나오는 걸로 기사화가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6개월 전에 감독이 속편을 만든다고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아미 해머는 안 나오겠죠. 아미에머는 바꿔야지. 뭐 두 번째 사랑이라 좀 성숙한 사랑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바꿔오던가 이제 이야기가 바뀌겠지 좀. 연결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남남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면서 오는 불편함은 초반엔 좀 있지.
응원하면서 둘의 사랑을 응원하면서도 근데 한 번씩 나도 이렇게 막 어우 심쿵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본인만의 비밀 아지트 그 물이 차갑다고 그 네. 호숫가에 데려가잖아요 엘리오가 네. 거기서 뭐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한 걸음 훅 다가오잖아. 그 장면도 네. 사실 거기서는 뒷걸음질 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엘리오가 이제 얘가 겁이 없잖아. 처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인정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막 이런 소용돌이에 빠져버렸잖아. 네. 그걸 너무 잘 보여주더라고. 한 걸음을 훅 다가가니까 그 약간 능숙했던 올리버마저도 사람을 당황시키는 재주가 있다라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리볼 하는 장면에서 어. 올리버가 와서 이제 엘리오 이렇게 딱 어깨에 막 주물러주고 이 하잖아요. 근데 와 너무 그 장면이 설레는 게 그러니까 다들 익숙하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스킨십하면 그치. 막 경직되잖아요. 그 감정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올리버가 아 동성애 경험이 있겠구나라는 걸 그 장면에서 난 좀 느낀 게 네. 해서 우선 모르잖아 얘가 동성애자인지 네. 아닌지 알 수 없잖아.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일단 어깨를 맡긴 건데 어깨를 이렇게 주무른 건데 그 다음에 포장하는 것까지도 세팅으로 돼 있더라고. 갑자기 여자애 뜬금없이 불러가지고 개보고 하라 그러잖아. 원래 마사지가 목적이었던 맞아, 것처럼 그것도 여자애를 딱 그 엘리오를 좋아하는 불러서, 여자애를 딱 찍어가지고 희석시키는 거 아니야. 네. 예전에 오창석 어. 씨가 수해복구에서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언니 기억나요? 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좋아하는 뭐 이성한테 이렇게 좀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면은 되게 심쿵한다고 우리가 맞아요, 여자들이 그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장면이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연출되거든요. 올리버가 물 마시고서 내가 마시던 물 엘리오한테 너 이거 갖고 있어 하면서 되게 무심하게 주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설레더라고요. 계속 그 가방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물론 이제 아까 뭐 베리 꼴려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농담이고. 올리버가 계속 기술 써.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두 사람의 사랑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올리버는 그냥 시골에 와서 잘 모르는 애 꼬드겨가지고 한번 즐긴 느낌이야. 계속 약간 남자 버전 캐롤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캐롤은 그 여자와의 사랑 때문에 자기 모든 걸 걸었잖아. 그치. 근데 올리버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냥 재밌게 몇 번 떡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결혼은 결혼대로 하고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야 나 결혼한다 뭐 이리 따위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첫사랑은 그런 식으로 성숙하는 게 맞죠. 맞는데 좀 이렇게 좀 너무 설계된 걸로 보인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우리도 엘리오 같았는데 30대, 40대가 되니까 우리가 잃어야 될 것도 그러니까 잃을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올리버처럼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 3, 40대의 모습을 올리버가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동의를 그래서 해요. 슥슥 기술은 나오는데 네. 끝까진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물론 기술도 있긴 한데 저는 우리가 올리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올리버는 항상 강조하는 게 난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근데 사실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그치. 경우가 드물잖아요. 절제하는 경우 없지.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주문처럼 자기 안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니까. 하는 게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티모시 샬라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티모시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건데 반대로 이제 올리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계속 부정하려거나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아닌 척하려고 맞아. 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처음엔 저도 좀 기술처럼 보이긴 했는데 약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했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올리버 휴대폰에 그 엘리오 전화번호를 어떻게 저장했느냐. 뭐 17번째 이런 식으로. 뭐 복숭아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제 야,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저는 설계라기보다 설계라기보다 이틀리. 되게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그냥 감정선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느꼈던 게 올리버도 사실 처음부터 반했거든. 근데 그게 설계라기보다는 자기도 다가가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 자기 감정을 따라가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냉랭하게 구는 척했지만 안 하지만 되는 우리는 그 거지. 마음을 알잖아. 어. 그때 얼마나 자기도 속이 탔겠어. 엘리온 더 탔지만 네, 네. 그 감정선이 저는 이제 그대로 다 느껴져가지고 아 저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되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술을 쓰고 또 쓴 것도 사실이야. 그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지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왜 한번 올리버가 엄마한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듯한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올리버가 널 좋아한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리버가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올리버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얘는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그리고 동성애니까 이게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또 한 번 거기서 약간 체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자꾸 엘리오? 헷갈린다. 엘리오. 자꾸 알리오 올리고 엘리오는 그냥 때려 박잖아요. 왜냐면 이건 첫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에 절제도 할 줄 모르고 각을 잴지도 몰라요. 뒷일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마치 정말 동화 같게도 뒷일 생각 안 하는 엘리오한테는 그걸 다 받아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자체가 너무 판타지적으로 편리해요.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빠지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올리버는 자꾸 난 이러면 안 돼라고 하지만 엠장 말대로 계속 기술 쓰고 애초에 첫 기술이 들어간 게 올리버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은 불편했는데 이게 약간 사람들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키워 영화들에는 꼭 있는 장면이 이 영화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인공이 없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성의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주변의 시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브로크백 마운틴 생각해봐요. 거기서는 동성애하다 걸리면 그냥 사살입니다. 사살. 목숨 그치. 걸고 하는 거야. 거기는. 카우보이 둘인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진짜. 캐롤 봐봐요. 이 사모만 시절에 여자끼리 눈이 맞았다. 그 캐롤은 누구야 이거 루니 마라랑 살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버리잖아. 자식을 볼 수 있는 권한까지 다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자 분들은 이 영화를 퀴어 영화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퀴어 영화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저항. 저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 요소로 꼽으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래요? 주변의 시선과 그에 대한 저항. 네. 이겨내는 거. 어떻게 이겨내? 근데 이건 판타지로만 그렸잖아.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 오히려 진짜? 진짜 동성애자분들은. 제가 동성애자는 알 수는 없지만 아닙니다만 나는. 만약에 제가 동성애자라면 이건 그냥 너무 예쁘게 가공된 가공품의 느낌이 나지 근데 않을까. 영화니까 뭐 이런 영화 근데 하나쯤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는 거지. 근데 가공품 괜찮잖아요. 앞에 비포 선라이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다른 퀴어 영화들에 비하면 왠지 이 동성애자들이 현실에서 부딪혀야 되는 걸 표현을 다 못했다. 이제 너무 헤비한 그 퀴어 영화들만 있으면 흥행을 일단 못할 것 흥행도 같아요. 못하고 네. 이렇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 좀 가질 이렇게 수 있어. 가볍게 캐주얼하게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난 이런 영화들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어. 근데 이 영화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것마저도 안 느껴질 정도로 그냥 사랑에 관한 영화 같잖아. 첫사랑에 대한 떨림. 올리버가 되게 한국 남자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네. 한국 남자 뭐 다른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남자들이 갖는 책임감? 네.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남자는 뭐 울면 안 돼. 아. 남자는 뭐 나중에 가장이 될 거니까 뭔가 좀 책임감을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걸 가져야 돼라는 게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간 솔직하다기보다 너무 부끄러운 일처럼 약간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여자는 울어도 되지만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좀 올리버가 그런 한국 남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엘리오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원래 처음 봤을 때는 엘리오가 되게 불쌍하고 저렇게 해서 떠나가는데 너무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프겠다고 봤는데 이거를 몇 번 보다 보니까 계속 오히려 올리버가 불쌍한 거예요. 저는 올리버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절제하는 훈련만 받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엘리오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환경, 이 문제도 그랬겠지만 이 문제를 제어하고도 성장 과정에서 이런 부모님이라면 얘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뭔가 좀 좋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용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엘리오가 되게 여러 인종의 혼합이죠. 이탈리아인이기도 하고 유태인이기도 하고 또 뭐였죠? 뭐
한 네 미국인이, 다섯 가지가 국적은 미국인이고. 국적은 또 미국인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치 집시처럼 음. 어느 곳의 사회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또 고대 그리스랑 맞닿잖아요. 그 뿌리를 찾아 위로 올라가면 결국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내려온 혈통들을 싹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독이 일부러 아마 그렇게 인종을 설정했겠죠. 예. 그래서 되게 환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환상적으로 예쁘게 찍어서 아주 예쁘게 포장해놨어요. 아하.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라고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영화 음악도 되게 좋지 않아요? 음악 진짜 네. 좋더라. 네. 음악과 그 이탈리아의 배경과 그 위태로운 주인공들의 그 분위기가 그리고 그 자기 좋아하는 여자애 데리고선 다락방 같은 데 가가지고 네. 틀어놓는 음악이잖아. 그 음악은 되게 유명한 음악이잖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빠밤 빰빠밤 이거 아니야? 뭐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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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가 한참 나이트 다닐 때 나왔던 노래고. 이 여기 음악 진짜 다 좋아요. 그래서 저 이거 OST 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마음에 들으신 분들은 이거 OST 음반 사가지고 들으시면은 또 네. 영화 듣는 그 더 즐거움이 있거든요. 영화를 네. 보는 즐거움. 네. 복숭아 장면은 왜 넣었을까? 원작에 있었대요. 원작에? 원작에서 워낙에 유명했던 장면이라서 안 넣을 수가 없었구나. 네, 좀 상징적인 장면이라 안 넣을 수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엘리오가 이제 성장기의 소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여자랑 해보기도 하고 혼자 해보기도 하고 남자랑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네. 호기심에 해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파이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파이와 사랑하는 장면.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식료품은 참 고전적인 재료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참외가 한때 핫했던 적이 있었죠. 몽정기에 나왔나요? 어디 나왔나요? 몽정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몽정기였나? 아니, 난 학교 다닐 때 애들끼리 이제 와가지고 뭐가 어떻게 자위를 해야 가장 현실과 비슷하다고 비슷한가. 막 각자 뭐 해봤는지 검증은 안 됐지만 막 쏟아내. 뭐뭐 있어요? 썰이 많아요. 많아. 팔 이렇게 해서 피 한 통하게 하면 남의 피한 손. 통해서 하면 남이 하는 건 남이 해주는 것 같다고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남이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던 것 같아. 참외도 있고 뭐 많아. 어떻게 그 뭐지? 웃긴 거긴 한데 입술을 어떻게 안으로 말아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혀를 그거를 쓰다듬으면 키스하는 느낌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입술을 자기가 핥으면 다 해봐. 다들 최대한. 키스 못 해봤죠? 그러니까 다들 어디 가서 섹스는 못하는 나이잖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뭐 나 때만 해도 누가 어떻게 가가지고 마음껏 막 쉽지 않아요. 쉽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걸 최대한 섹스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은데 주변에 뭐 경험 있는 애들이 뭐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막 각종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 거지. 아 맞다. 그때 컵라면도 있었어. 컵라면 불려서 불려서 우동. 그 컵라면을 불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뜨거워. 시켜서. 불려서 불리려면 식혀야 되잖아. 그거 뭐 다 옛날 얘기죠. 자기 경험 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있었다는 네, 썰을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업은 약간 경험 같은. 야 컵라면 먹을 것도 없어. 표정이 그래서 약간 나 들켰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더러워 지금. 형 새우탕면 쪽이에요. 아니 그 성적 호기심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행들이 있잖아.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다 왕성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면도 있잖아요. 그 올리버의 수영복 그 팬츠 갖고 와가지고 침대에서 몰래 머리에 쓰고 막. 머리에 써본 다음에 그거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혼자 막 되게 좋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귀여워요. 네. 누나 냄새 좋아하시니까. 이게 개인의 취향이 너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네요. 이게 이제 엘리오가 좀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그런 걸 해도 이제 이상해 보이지 않고 좀 많이 순화가 되더라고요. 귀여워. 거업이 안 돼. 아야. 안 들어가 일단 머리에. 머리 안 들어가. 아니 내 거면 들어가겠지. 팬티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큰 거. 아니 네. 그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그 이제 내가 살던 동네가 그 이제
군인 아파트니까 다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윗집에서 빨래를 하면 가끔 밑으로 떨어지는데 우리 집이 1층이었단 말이지. 우리 아 그럴 때 있지. 1층 살다가 3층 살다가 4층으로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주기적으로 집을 한 번씩 바꿔 또 군인들은. 근데 그 이제 창문 열면 딱 보이는데 어느 날 그 윗집 누나가 입던 팬티가 이렇게 그 바닥에 딱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였는데 11살, 12살 때였나? 근데 계속 창문을 열어봤던 기억이 있어. 그걸 보고 싶어서 떨어져 있는 팬티를 보고 싶어서 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안 그래도 그게 어떤 호기심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질문하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성적 호기심인지 몰랐지만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성적 호기심이었던 행동들이 있거든. 나는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였는데 옆에 되게 예쁘게 생긴 젊은 이모가 살고 있었어. 옆집에 아파트였는데. 근데 그 누나가 옆에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야. 아. 그 욕망이 궁금했구나. 궁금한 거야. 근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릴 때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끄러운 감정인 건 알아. 이게. 응. 그래서 식탁 밑에 내가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 식탁 밑에. 아. 엄마가 기억나. 너 왜 자꾸 식탁 밑에 들어가 있어? 근데 가장 안전한 내가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내 자신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나 봐. 위험하면 어딘가 좀 낮은 데나 숨고 싶잖아. 그러니까 식탁 밑에 내가 들어가 그럴 수 있던 있어요. 기억이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나. 이 감정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저 이모 집에 왜 이렇게 가고 싶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성적 욕망이었던 거지. 그래도 이모 집 식탁 밑으로는 안 들어갔네요. 그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집에. 일단 식탁에 가기 전에 뭐든 딴 데 밑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지. 어쨌든 네. 그게 무슨 어떤 함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식탁 밑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죠. 어.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참 뒤에 알았지. 아, 그게 내가 엄청난 성적 호기심이었구나 그게. 그렇지. 오장석 씨는 뭐였습니까? 저는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어릴 때 모르고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는 정말 한없이 순진무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중학교 때 내 친구들이 아동을 보여주고 싶나 그런 것들부터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이거의 성적 호기심이다 아니다 헷갈려서 뭘 했던 건 기억이 아예 없어요. 보통 선생님들 대상으로 남자애들은 처음에 오는데 여자 선생님들 생각보다 그 교생 쌤이 일찍 오면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또 특히 고등학생들은 여자들은 어때요? 그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가 있나?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오지 않나요? 성적 정민현 호기심. 지금인 것 같고. 아니 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호기심이 늘 있었는데 저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들이 그때 저 초등학교 때 넘버 3라는 영화가 한석규, 송강호. 유행을 했었어요. 되게 흥행을 했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였어? 네. 그때 그럴걸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남자애들이 그 넘버 3를 보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막 자기들끼리 키득키득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야한 이야기를? 네, 옆에서 야한 들은 장면 적이 이야기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 그거를 흉내? 흉내를 막 교실 뒤에서 좀 냈던 거. 그게 왜 성적 호기심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랐던 거지. 그 전까지는 뭔가 남녀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다가 랭보랑 네. 그 이미연 씨인가 여자 주인공이 네. 이미연 씨랑 정사신이 있지 않나? 있어요. 한석규 씨랑 이미연 씨 있는 거 기억납니다. 초반에. 랭보랑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린 나이에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게 딱 남자 여자가 저렇게 뭔가 행위를 한다라기보다는 알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고 궁금하고 저기서 쟤네가 하는 행동 비슷한 게 영화에 나오나 보다라는 걸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 알았거든요. 저는 고학년 때 5학년 때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는 남녀 공학이었으니까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다 여자애들 이렇게 짧은 체육복 같은 거 입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없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기억-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난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호기심이 더 증폭되지. 모르잖아. 진짜 접할 기회가 보이지도 없잖아. 않고. 그래 다 남녀공학으로 바꿨지? 지금 거의 다 남녀공학일 거야 아마. 바꿔야 돼. 네. 왜 애들을
그게 아니면 떨어지잖아. 같이 생활하는 법도 배워야 되거든. 그럼. 내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생활을 6년 동안 하다가 재수하면서 기숙학원을 들어갔는데 여자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생활관도 쓰고 하니까 24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24시간 여자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 한 학기는 공부를 못했던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신경 쓰여서. 신경 쓰여서 코도 못 풀겠고 수업 시간에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학원 가면 만나잖아요. 학원 가면 좀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랑 같은 이 교실에서 앉아서 공부할 때 공부는 하지만 되게 서로 엄청 신경 쓰는 그런 그치. 분위기 있었던 것 같아요. 레이더는 항상 띄워져 있지 이렇게. 네, 네. 사실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긴장감에 공부도 했어. 공부하는 척하는 거지 그냥. 근데 차라리 남녀공학을 다녔으면 자연스러워서 그렇지. 학원 가서는 그 지랄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사교육비 다 내가면서 엄청난 돈 내가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너무 엄숙합니다. 매우 엄숙합니다. 너무 엄숙. 뭐 성에 관련된 얘기 하나만 잘못 꺼내면 막 쌉정색들을 해요. 아니 이 엘리오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에도 분명 있긴 있겠지.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지. 네. 없진 않을 거야. 네. 근데 굉장히 희박하겠지. 기박하지. 엘리오와 같은 부모님이 있을지언정 그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똑같이 행동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치. 사회성. 부모님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아들 앞에서 또는 딸 앞에서만 한없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나이 먹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도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맞아. 동성애를 받아들이시겠냐고. 그거 잘 모르시고. 아니 일본만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되게 이병헌한테는 되게 관대하거든요. 누구? 이병헌. 로맨틱. 네. 이병헌은 되게 뭐 연기로 용서받는다 뭐 이지랄들 하는데 과연 야구 선수가 음주운전하고 나서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쌍욕을 합니까? 개새끼야, 네가 무슨 야구로 그건 네 직업이잖아, 씨발로 뭐 이러잖아요. 또 근데 음주운전과 불륜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불륜이었는데 네. 근데 불륜 시도였지 사실. 불륜 시도였죠. 게다가 또 피해자였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운이 좋기도 했어 이병헌은. 왜냐면 또 좋기도 했죠. 왜냐면 협박을 돈을 당했으니까. 요구했잖아요. 거기서 50억을 또 땡기려고 했으니. 근데 김민희는 쌍년이 됐어요. 아, 맞아. 그거는 좀 저도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뭔가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치.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그럴 수는 있잖아. 있지. 행동으로 옮기면 근데 물론 책임도 안 져야지. 되지만. 그치. 그럴 수 있지만 책임도 져야지. 왜냐면은 혼인 관계라는 거는 그쵸.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들이 하는 선택이고 법적인 것도 얽힌 부분이니까 그걸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 하지만 책임은 져야 된다. 우리나라 법제도도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고 지금.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책임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만나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결국 이제 재산 분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할리우드처럼 재산 딱 깔끔하게 절반 주거나 아니, 자기가 귀책 사유가 크면 더 3분의 2를 넘겨주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자기가 잘못을 한 적반하장인 사람이 경우가 많죠. 네, 네. 한 사람이 재산 분할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측이 완전히 버려지는 거죠. 사랑에도 버려지고 재산에도 버려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 여기에 감정이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뭐 이혼 잘못하면은 재산 절반 날아간다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걸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몇십 년 같이 살던 와이프랑 이혼하면서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줬어요. 그 여자분께서는 지금 아주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가고 이제 있어요. 더딘 거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륜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게 많이 열린 세상이고 헤어지는 방법도. 너도 다시로운 관계라 반 뚝 떼줘야 돼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재산이. 숨겨놨구나. 차명으로 돌려. 아 농담이고. 오늘 혹시 두 분 100분 토론하시는 거예요? 둘이 바람 피고 싶구나. 야 잠깐만. 사망 토론인가요? 이거는 정하고 가자야. 둘 중에 누가 진중권이야? 아니, 요즘에 변희재는 또 쓰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하나번이라고 높은 사람이 진중권 하는 걸로 아시죠? 난 그냥 대놓고 해야겠다. 아니 어떤 방송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있던데. 맞아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손가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던데 계속.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네, 자, 맞아요. 자 우리 창석 씨부터 네. 마지막
총평하고 점수 주고 마무리합시다. 네, 저는 어쨌든 뭐 제가 뭐 복숭아 장난치고 하긴 했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그 롯데시네마 아르떼관을 혼자 가서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혼자 가서 봤었어요. 사전 정보 없이 봐서 아마 더 크게 조금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하지 않는 저의 기호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저럴 수 있겠구나. 그냥 다만 저럴 수 있겠구나를 내가 처음 봤습니다. 아. 저럴 수 있겠구나를 완전히 처음 봤어요. 저 브로크백 마운틴 얘기 많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에 뭐가 담겨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퀴어 영화 어떤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우리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였다면 지금은 부모님까지 열어둔 영화라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고 그런 부모님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상미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이탈리아라는 맞아. 곳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저러기로 나도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잡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판타지지만 판타지로서는 손색이 없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네. 점수 매길 필요 없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줬다면 몇 점? 저요? 굳이 준다면 8점. 네, 저는 사실 기대감이 없이 봤고요.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상하게 이 영화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지루하지 않을까?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복숭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못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제로 선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보면서 또 내가 촉박하게 봤어. 오늘 봤어. 낮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시간 맞추려면 나중에 한 반 넘어가서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빠르게 한 1.5배속 정도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빠져들어가지고 시간이 촉박한데도 1.5배속으로 보기 싫더라고. 이 영화의 호흡 그대로로 보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괜찮게 봤던 영화였고요. 두 주인공의 이 신체적 아름다움도 그리고 자연의 풍광 진짜 마음껏 탐미할 수 있는 영화 자체를 보고 있는 관객으로서는 그야말로 영화를 탐미하면서 처음부터까지 볼 수 있는 같은 남자인데도 피사체로서 너무 아름다운 게 느껴지잖아. 맞아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앉아 있을 때는 티모시 살라메도 살짝 아랫배가 접히는 건 또 나에게 쾌감을 주기도 하더라고. 팬티 입고 앉아 있으면 아랫배는 살짝 접히더라고, 그지? 그랬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건 거주기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쟤도 접히는 게 뭔가 있다라는 사실. 걔는 거죽이 좁히는 거고 우리는 그래요. 네. 지방이 얹혀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피사체로서의 아름다움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아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내가 이렇게까지 뭐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아 너무 좋아하게 됐어.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가 돼버렸어. 한 방에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어. 그것도 큰 영향이지 않을까요? 네, 그걸 꼽고 싶고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예,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바웃 타임도 중간 중간에 좀 생각났거든. 설정은 비슷하잖아. 네. 두 가지에 놀러 온 사람. 풍경도 풍광도 그렇고 그런 되게 이해심 많은 아버지. 그래 뭐 그런 것들 좀 어바웃 타임도 좀 생각이 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뭔가 아들의 이런 성장 과정을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둘이 어깨 동무하면서 항상 뭔가 그래 다 우리도 알고 있어 이런 표정을 지어. 근데 한 번도 섣불리 조언하거나 개입하지 않거든. 그게 너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짜 그 엄마 아빠 영화 같기도 할 정도로 나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점수는 8점 드리겠습니다. 저 이 엄마 아빠 장면 중에 진짜 좋았던 거 마지막에 통화하잖아요. 통화할 때 그러니까 서로 잠깐 1초 눈 마주치거든요. 네. 엄마 아빠. 근데 그게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왜 그렇게 안정감을 주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쨌든 그 부분이 좋았고 저는 이 영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개봉했을 당시 약간 라라랜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20, 30대 여성들 중에 제 느낌에 제 주변에서는 저 빼고 다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막 LP판까지 맞아요. 다 구매하고 할 네.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약간 라라랜드처럼 이렇게 기대감을 너무 주변에서 많이 높여놓으면은 막상 뚜껑 열어봤을 때 별로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괜히 보기가 싫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다 좋았지만 이상하게 저도 거음님처럼
그 생각을 안 하고 보려고 해도 자꾸 문득 아마도 그런 게 제가 아직도 좀 편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아예 안 나진 않더라고요. 그럴 수 그렇지만 있지. 네, 퀴어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영화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맞아. 흥행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던 것 같고 저는 7점입니다. 가끔 예전부터 주변의 사람들이랑 동성애 뭐 이런 주제로 네. 좀 다른 의견의 사람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 좀 반대하거나 네.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나오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고 그걸 막을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거를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서 당연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느낌 없이 그냥 진짜 그냥 사랑에 대한 부분만 뭐 특히 이제 엘리오 입장에서 보면은 첫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 맞아. 이런 것만도 느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잘 담아냈다. 그래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점? 점수 저는 9점. 9점. 저는 이 영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지금 한 4-5번 봤는데 볼 때마다 재밌는 영화고 일단 제가 영화에서 바라는 모든 거를 다 담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되게 미학적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그런 게 그냥 저한테 되게 설레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영화여서 좋아하는 영화고 그 엘리오랑 올리오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엘리오랑 올리버. 알리올리오 아니에요? 달리올리오 아니에요. 5번을 봤다며. 거업에 싸구려 멘트가 낚이냐? 엘리오와 올리버의 이 사랑 이야기 자체가 일단 버무리는 거에 갔어. 마늘에서 기름 쭉쭉 야. 짜내가지고. 정민저 이에 파슬리 꼈다. 진짜로? 아니 아니? 거짓말. 알려 올려 먹어 항상 껴있거든. 우리도 고급 먹나 봐요. 파슬리까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기본이야. 몇 천짜리도 그건 들어가 있어. 그래? 어. 그렇구나. 파슬리 가루. 어쨌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 영화는. 알았어. 네. 그리고 그 야 멋진 하루는 M장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색감 있잖아요. 색감. 멋진 하루라고 네가 처음으로 불러줬어. 언제 그대로 불러준 건 네가 처음이야. 색감도 아름다운 맞아. 영화였고 수영복 뭐 노란색 막 그 약간 핑크 색깔 나는 빨강 타고 나온 나는 자전거도 거. 너무 예뻐. 네, 모든 게 다 그냥 아름다워서 맞아.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였고 그 항상 그 수영하는 집 안에 있는 그 네. 풀장 조그만 풀장 네. 너무 예뻐. 맞아요. 사실은 물 때 존나 껴 있을 텐데. 진짜 존나 바닥 미끄덩 할 거야. 그거 할 거야. 손 만져보면 타일 만져보면 알잖아. 다른 친구들이 살고 있다는 거 느껴져. 방송 포기자 진짜. 어디까지 했지? 거기는 발 펜츠, 담그고 저 펜츠. 닥터 PC 같은 거나 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뭐 동성애 코드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워낙 이제 동성애 관련된 팬픽 이런 거 많이 읽어서 그런지 저 약간 동경이 있거든요. 솔직하다.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나서 그 동성애 소설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약간 실사판 본 느낌이긴 하겠다. 소설만 보다가. 네, 좀 좋아해요. 근데 네. 남남만 좋아하죠. 네, 여여도 좋아해요? 아니요, 남남만 좋아해요. 그냥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남자 둘을 즐길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예전부터 건너뛰고. 그리고 이게 영화를 볼 때 감정 이입하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엘리오의 모습도 있고 올리버의 모습도 있어서 그치. 거기서 또 되게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를 이 영화에서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엄청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무조건 네. 10점이겠네. 네, 무조건 10점입니다. 네. 네. 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아직도 내내 느껴지는 건 이 영화가 너무 매끈하게 잘 빠진 공산품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 아미 해머나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지 않고 저기 뭐야 등치
마동석 같은 남자 2명이 그런 사람들도 동성애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수염 숭숭난 사람들 아저씨 2명이 나와서 사랑해도 과연 똑같이 열광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 두 배우의 외모까지 다 포함한 게 이 영화라는 건 저도 얼마든지 동의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캐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2명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감상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네. 두 사람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지만은 않지. 않죠. 네, 근데 물론 캐롤이 캐롤이 다르잖아요 영화가. 네. 작정하고 예쁘게 만든 영화고 그렇죠. 캐롤은 또 작정하고 뭐라 그럴까 이 감정의 깊은 네. 한쪽은 또 끝까지. 망가지는 모습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내 아쉽습니다. 마치 정말 아까 정민영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팬픽의 실사와 같은 느낌을 줄까봐. 사실 이 영화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탄미주의적인 시선으로 아주 깊은 시선으로 만들어낸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 또 이름 까먹었는데 루카 뭐지? 루카 구아다니노. 모드리치. 구아다니노. 네. 모드리치는 축구선수입니다. 네 맞아요. 이탈리아 이름 어려워. 네, 구아다니노. 네. 이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그 이제 햇빛을 쏟아지는 햇빛이라는 게 원래 이게 길게 가지 않잖아요. 네. 하루도 못 가고 계속 방향이 바뀌고 없어지는 게 햇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생에 햇빛이 비친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아름답게 담는 게 이 사람 영화 작업의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햇빛이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했는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그 햇빛은 성장이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I Am Love에서 주인공에게 그 햇빛은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하는 건 좋겠다. 하지만 굳이 AQR 영화 중에 더 좋은 영화를 뽑으라면 저는 브로크백 마운틴 쪽이에요. 그래서 점수는 너무 매끈하게 빠진 예쁜 인형 뭐 네. 싫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약간 티모시 살라메의 그런 어린 육체가 약간 이 영화 전반에 통해서 약간 소비당하는 듯한 느낌을 내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욕망 때문에 소비당하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다. 뭐 제가 뭐 느낌이 성인분- 아니라 사실 이건 거의 의도된 대놓고 거라고 그렇죠. 봐야죠. 네. 그리고 나도 퀴어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브로크백 마운틴이랑 해피투게더는 최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영화 안에 꼽거든 항상. 네. 근데 이 영화는 거기에 못 넣겠어. 그냥 너무 단순하잖아 목적이. 아름다움.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뭔가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 그리스 조각상들도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우린 다 그리스로 연결되는 거지. 사랑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볼까? 그 조각상이라는 것도 결국 순간을 조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햇빛, 조각상, 그리스 조각상, 그리고 말의 어원을 말이라는 것도 결국 내뱉어지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순간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우리 삶에 잘 와서 잘 붙을지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는 못 드리지만 좋은 영화라는 데는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7점 드립니다. 네. 자, 이 영화 보고 나서 좋았는데 확실히 좋았는데 해피투게더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맞아 들더라. 아, 해피투게더 좋지. 해피투게더는 감각적이면서도 구질구질한 면까지 다 있거든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랑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